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워마드가 뭐길래인데요.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이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신성시하는 성체를 훼손을 하고 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그런 글이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해화역 시위와도 맞물려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워마드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워마드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페미니즘과 인터넷 논리의 결합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아하. 이게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위기감, 이게 메갈리아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표현이 됐었죠. 워마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주장과 논리들이 있는 사이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메갈리아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메갈리아는 뭐고 워마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메갈리아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러링이라는 얘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메갈리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했던 행위죠. 이게 여성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성차별을 남성들도 느껴봐라 이런 취지로 여성 혐오를 형식만 바꿔서 그대로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한 거거든요. 예.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공감을 못 하니까 직접 느껴봐라 이런 거였죠. 그런데 워마드의 경우에는 이런 미러링을 어떤 남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주먹 경쟁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러링은 남성의 이제 공감을 유도하는 거였는데 워마드의 경우에는 미러링이라는 행위 자체를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하느냐 이걸 놓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대상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에는 무조건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해코지를 예고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앞서 이제 성체 훼손도 결국 예수님이 이제 그 남성이다 이 얘기거든요.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과 같은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또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주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인터넷상에 지금 워마드가 한 나쁜 짓이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는 뭐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죠? 여자 화장실 몰카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걸 뭐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남자 화장실 몰카 영상을 공유를 해버린다든지 또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남성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유포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독립운동가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 독립운동가 이 사진에 낙서를 하고 뭐 모욕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마드를 두고 여성 일배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한 거군요. 그런 셈이죠. 일베는 이제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의 줄임말인데 이것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소재로 합성문을 만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역시 주목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워마드의 행위와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베와 워마드가 좀 극단적인 것뿐이지 이런 일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각종 소재로 또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들은 실제 이런 식의 주목 경쟁이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과 비슷한 원리인데 이제 관심을 끌면 더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그러면 광고 수익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해화역 시위에 이제 비판적인 남성이 유튜브로 이 시위를 중계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져서 광고 수익이 증가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하. 반대로 미러링을 한다면서 이 유튜브로 남성을 계속 모욕하면서 또 관심을 끌고 그것이 이제 유명해져서 수익으로 연결된 그런 사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에 워마드 사이트 폐쇄시켜달라 이런 뭐 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라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쭉 몇십 개씩 올라온다는데 근데 일베도 그렇고 워마드도 그렇고 뭐 사이트가 폐쇄되면 다른 데서 똑같은 일을 또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근본적인 차원을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기득권의 유리한 구조를 바꾸자 이게 아니라 어떤 성소수자나 난민 혐오 등을 통해서 이 또 다른 특권화를 요구하는 상황처럼 비춰지고 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구에서는 이른바 극우주의 정치로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여성 차별이라는 현실적 문제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야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자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참 좀 혹시 약해지는 거 아닌가 참 걱정이 되네요. 지금 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자유한국당은 어디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인지 당사를 좀 이전하기로 했고 오늘 이제 이전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당사가 어디였는데 어디로 갔죠? 국회 앞에 이제 이 한양 빌딩이라는 곳에 11년 좀 넘게 이제 있었는데요. 이 영등포 우성 빌딩이라는 공간으로 옮겨갔습니다. 즉 여의도를 이제 떠난 것이죠. 여의도 당사는 6개 층을 썼었는데 이제 그 옮겨간 데서는 여의도 당사의 한 15%밖에 안 되는 면적으로 2개 층을
이제 쓴다고 하고요. 좁혀서 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할 공간이 없어져 있는 인원들은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으로 분산이 이전된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매달 1억 원에 달하던 임대료도 한 20% 수준으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미국으로 떠났죠? 미국에 2달 정도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책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추석 때는 또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좀 자유한국당이 치열하게 내부 논쟁을 하고 중국적으로는 좀 하나가 돼서 건전한 야당 역할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출국 자리에는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서 이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도 했죠. 그렇습니다. 언론 인터뷰에는 이제 자기는 총선에는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에는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본 얘기에는 좀 말을 돌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 그동안에 좀 소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 사실이 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반대편인 그 복당파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또 대항마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뭐 오늘 출국하면서 추석 때 돌아오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당대회 나가는 건 아니겠죠? 좀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또 비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일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김세연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 이걸 딱 찍어서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만 이제 46세고 부산 출신이고 또 바른정당 사무총장과 정책 위의장을 지냈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유승민 공동대표와도 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김세연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이제 하는 논리는 당이 지나치게 좀 올드보이에 의존할 게 아니라 참신하면서 원내 경험도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친박계가 이 사람은 복당파다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김세연 의원 뭐 비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사이인 듯도 한데요. 올해 초에 바른정당에서 이제 김세연 의원이 복당을 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하기를 재산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한 10억씩은 더 올라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 김세연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제 재산이 국회의원 중에 이제 2등이라고 하고 주식 평가액만 1,000억 원을 지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토지, 건물, 예금 등도 수백 원대에 달한다고 하니까 상당한 재산가인 거는 확실하죠. 이런 상황이 이 비대위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입니다. 자, 오늘 시사비키 세 번째 항목은요? 문재인 정권 우클릭인가 이 얘기인데요. 우클릭.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인도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 전환의 신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가 실렸는데 여기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한겨레 인터뷰에서 뭐 시민단체의 현실 감각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 바람에 이제 전성인 교수가 반론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는 재벌들에게 좀 정권에 협조해달라는 듯한 부탁을 하는 좀 그런 모양새여서 또 논란입니다. 재벌들한테? 그렇습니다. 뭘 부탁했죠? 이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실질적으로 6개월에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좀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규제 혁신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좀 틔워줄 테니까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 등의 이 재벌 총수들도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좀 자기 이름을 걸고 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내놨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 만나서 뭐 투자 고용 늘려달라 이런 부탁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삼성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와 대기업 간 관계가 지금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죠. 장하준 교수. 지금 정책실장 맡고 있는 분의 사촌 동생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 발언이 또 화제가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 경제학자이기도 하죠. 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어제 이제 정경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고들을 내놨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 때문에 지금 기업이 장기적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이게 우리 경제를 저성장 상황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 이 얘기인데요. 예. 심지어 정부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엘리엇 같은 외국 자본이 지금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구실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의견을 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장하준 교수의 대안은 뭡니까?
가중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중 의결권? 그렇습니다. 투기 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1년 이하 보유 주식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주 1표, 2년 보유는 2표, 3년 이하 보유는 5표, 뭐 5년 이하 보유는 10표 이런 식으로 장기로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더 많이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특히 이제 노동자나 지역사회 대표를 이사로 경영에 참여시켜서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런 뭐 다른 투기 자본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공격적으로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투기 자본에는 제약이 가해지는데 재벌 총수에게는 또 유리한 측면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점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재벌 편든다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딜레마적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 재벌의 경제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투기 자본이 유리해질 수 있고 또 투기 자본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재벌에 득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딜레마를 탈출하려면 장하준 교수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좀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이 균형 관계가 좀 깨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마인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은 이제 이 맥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로 갈 길이 먼데 정부가 좀 이런 강론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